안녕하세요.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요즘 해외 선물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똑똑한 투자자들이 해외 선물을 해지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방송을 보시고 또 소문을 듣고 해외 선물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생방송 50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의 기초 지식부터 실전 거래 방법까지 저희가 타이밍과 방향성까지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대응 방안들 그리고 박 셰프의 주식 종목 상담과 대박 종목 추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전에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함께할 투자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죠. 박 셰프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셰프님, 예. 어제 우리 시간으로 12시 넘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노란톡방은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수익 예. 인증이 이어졌는데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 러셀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었으니까 네.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했으니 많이 떨어지면 수익이 나죠. 네. 그래서 어제 톡방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어제 저녁 때 해주시면서 많이 좀 늦게 주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서도 큰 수익을 좀 인증을 해주셨는데 거래가 예. 한 달 전에 비해서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희 방만 보더라도 해외 선물을 좀 이렇게 투자처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은 뭐 보시다시피 오늘도 국내 시장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네. 오전에 잠깐 장 시작하고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국은 그 이동평균선에서 일봉 저항받고 바로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가지고 자, 그렇게 주식 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할 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죠. 그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긴 있지만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급등한 이후에 지금처럼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는 정말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자, 그럴 때 해외 선물로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지수 선물 같은 거를 매도를 해놓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두려움이 덜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좀 해지 수단으로 삼으시면서 거래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젯밤에 단타 거래를 하셔서 수익을 좀 많이 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품으로 좀 어떻게 거래를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짧게 거래할 때는 사실 지나가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네, 많이 있는데 그렇죠. 나스닥 가지고 조금 짧게 거래를 좀 했었고요. 네. 구리 가지고 좀 짧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한 500불 정도 더 벌고 잤죠. 500불이면은 50만 원 이상 60만 원, 55만 원? 네, 55만 원 정도 예. 벌고 주무셨네요. 그렇죠. 어제도 굉장히 배부르고 따뜻하게 주무셨겠어요. 예, 잘 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생방송 중에요. 박 셰프의 개인 자금이 들어있는 실제 계좌로 거래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 장면을 보여드리고 인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힘들 때 해외 선물로 눈길을 돌려보시고 지금 해외 선물 전문가에게 해외 선물의 기초부터 실전 거래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저희 방 링크가 갑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 다 다루지 못하는 매수 매도에 관한 의견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큰 변동성이 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 셰프가 이 방에서 모두 해결책을 주시니까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해외 선물에 투자해 보시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외 해물 맛집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잘 오셨고요. 저희 본격적인 진입에 앞서서 박 셰프와 함께 미국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셰프님, 예. 네, 방송 직전까지 미국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한번 볼까요? 어제 조금 큰 이벤트였다고 할 수가 있죠. 파월 의장이 그 의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일단 예상했던 대로 크게 뭐 변화되는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 원래 20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 전에 급락했던 거는 혹시나 이번에 그 뭔 소리예요? 예. 자, 아무튼 파월 의장이 예. 저기 뭐냐? 갑자기 네. 까먹었잖아. 네, 그렇죠.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크게 움직였던 예. 것들이 자, 만회를 했죠. 그 급락했던 거는 발언 네. 전에 급락했던 거는 이번 발언에 아무래도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FOMC에서 이제는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특히나 나스닥의 낙폭이 며칠 동안 굉장히 크게 떨어졌었죠. 자, 다른 종목 다우 지수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네. 다우 지수는 보시다시피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고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어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결국 다시 회복을 했죠. 자, 현재도 지난번 그 최고점에서 크게 멀리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지금 다우 지수가 조금 꿋꿋하게 버티는 거는 아무래도 은행이라든가 보험 이런 금융업종이 다우 지수 쪽에 편입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하면 오히려 그런 은행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뭐 기술주보다는 주가가 떨어지질 않고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걸 잘 봐야죠. 올라가지 않고 행보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그 질적인 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상승 쪽으로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별로 안 좋은 모양새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어제 그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스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도 오늘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0.18% 올랐고 S&P는 0.42%가 지금 현재 올라가 있고요. 어제 그 S&P 500도 쭉 빠져가지고 밑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네. 현물도 대부분 강보합이나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 자, 나스닥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나스닥 하루에 그 진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3.5%까지 선물이 빠졌다가 맞습니다. 약보합 정도 선에서 마무리했고, 지금도 조금 올라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진폭이 작지는 않습니다. 0.7% 올라 있고 90포인트나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상승은 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내일 정도까지도 상승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은 약간 상승 흐름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러셀 지수 어제 우리가 이제 그 톡방에 계신 분들이 정말 최저점에서 파월 의장 연설 전에 바로 청산을 했는데 마이크로 한 장만 뭐랄까 이 조금 시장을 보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반등하고 있고 중소기업 지수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그 우려보다는 경기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경기 부양책이 민주당에서 이번 주에는 통과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수요일이죠. 자,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통과를 시킬 건지 말 건지 이번 주 지나봐야 알겠지만, 자, 또 연기가 된다. 이렇게 하면 또 실망 매물이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조 9천억 달러를 그 계속 민주당에서 고수를 했지만 공화당에서는 원래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6천억 달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1조 5천억 달러나 1조 달러 정도에서 합의가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1조 5천억 달러 미만에서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그렇게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뭐 독일 지수도 잠깐 오늘 살펴보면 네. 독일 같은 경우도 크게 코로나 직전의 주가를 회복을 못하고 계속 행보하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세계 시장들이 전부 다 지금 상황에서는 약 한 2, 3주 정도
힘을 못 쓰고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모습이라 가지고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까지 시장이 좀 올라오면 국내 증시도 따라서 반등했을 때 여러분들 주식 포지션을 조금 줄여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보유 비중을 좀 정리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도 셰프님 러셀 마이크로로 세 예. 계약 가지고 있었는데 예. 정리를 했어요. 예. 87만 원 정도. 어우, 축하드립니다. 네, 제 계좌에 예. 이렇게 하락장에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는데 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저번에 그 네. 대두였나 옥수수였나 그걸로도 네. 수익 많이 냈었잖아요. 78만 원 그리고 합치면은 87만 원. 오, 벌써 20% 다 돼가네. 네, 제가 1,000만 예. 원으로 증거금을 사실 시작을 했는데 예. 500만 원 정도만 환전을 해놨거든요, 우선. 예. 그랬는데 제가 뭐 그것 때문에 불안한 적도 없었고 예. 은행에 만약에 그 돈을 뒀으면 1% 정도 제가 뭐 이자가 붙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제가 100만 원도 넘게 벌었어요, 방송하면서. 예, 두 번 거래만 해도 네. 벌써 한 150만 원 네. 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해외 선물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다는 걸 셰프님과 함께하면서 지금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죠. 자, 결국은 네. 리스크는 네, 그 배팅의 규모에 있다고 볼 수가 맞습니다. 있죠. 1,000만 원이면 여러분들 한 200만 원 정도만 선물 증거금을 사용을 하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험한 거는 1,000만 원 있다고 해서 증거금을 꽉 채워서 1,000만 원을 다 사용하면 한 이틀, 3일 안에 대박이 나거나 쪽박이 나거나 결판이 나죠. 네, 그렇죠. 예. 네, 그거를 배우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셰프님이 안전하게 운용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욕심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유, 네.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투자 금액의 한 20% 정도 되는 수익을 주식으로 매달 얻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주식 투자할 때 한 종목에다가 100%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렇듯이 종목을 뭐 한 5개, 뭐 6개, 많게는 20개까지도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데 자, 분산 투자는 좋은데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20종목 중에 한 두세 종목만 올라가 나머지 종목은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상당히 대응하기도 힘들고 또 특정 종목이 뭐 상한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비하면은 맞습니다. 한 1%밖에 안 되는 네.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종목을 늘려가다 보면 비중이 축소돼서 예. 수익이 나도 크게 수익이 나지가 그렇죠. 않더라고요. 그 네. 겨우 뭐 20종목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도 겨우 20종목 중에 한 종목만 오른 거니까 네. 전체 비중에서는 전체 금액에서는 얼마 안 되는 비율밖에 안 되죠. 기분만 좀 내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생방송 중에 저희가 수익 난 것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조금 후에 그리고 셰프님과 투자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셰프님과 함께 주요 선물 상품 흐름들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예. 오늘은 뭐부터 좀 살펴보고 싶으세요? 뭐 차례대로 뭐 오일도 한번 먼저 네. 보도록 하죠. 오일은 지금 조금 역시나 관망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충분히 받지를 않고 어제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네. 약간 꼭지에서 좀 불안한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다시 한 1% 정도 오르긴 했지만은 또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자, 혹한 때문에 혹한이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날씨가 결국에는 미국도 봄이 오는 거고 그 혹한은 또 사라지게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현재 혹한 가지고 에너지를 계속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62달러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넘었으면 다시 매물이 나오고 이런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63달러 정도 선에서는 조금 매도 관점으로 보면서 한 50, 현재는 한 50, 한 9달러 정도 저점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범위 사이에 박스권 움직임이 지금 예상이 조금 된다. 일단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가스도 한번 보면 가스 보면은 뚜렷이 이게 혹한 때문에 크루드 오일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분명한 거는 원래 그 내추럴 가스는 난방 목적으로 가장 크게 많이 쓰입니다. 근데 가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혹한 때문에 오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설득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보고요. 조금 그 크루드 오일은 적극적으로 거래하기는 조금 위험한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장중에
오르면 다시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박스권 움직임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63달러 정도 선에서 매도 관점으로 짧게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귀금속 상품도 한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부터 예. 볼게요. 자, 골드 자, 과거를 좀 돌이켜서 보면은 우리가 네. 골드가 한참 올라갈 때 뭐 뉴스 기사에서 대부분 미국의 큰 그 투자 회사들도 골드는 2,300달러까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꼭지는 2,100달러에서 형성이 되고 현재 1,8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 그런 큰 투자 기관에서도 분석하는 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다 믿을 필요는 없고 증권회사에서 내는 그 보도 자료라든가 이 분석 자료들은 대부분 증시가 오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증시 하락기에도 오르는 종목만 찾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다 얘기만 하니까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반등 나올 때는 주식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정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골드 한번 살펴보죠. 쭉 현재 흐름이 쭉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인데 현재 그 지지 라인에서 걸쳐가지고 제가 그 1,770달러 정도 선에서는 반등 여지가 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쭉 올라왔죠. 네. 자, 어제 그 파월 의장의 그 연설은 크게 기금속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진폭도 크게 나타나지도 않았고 주식 시장에만 큰 변동성이 발생을 했고 잔잔한 움직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조정이 조금 끝나면 다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이시고 짧은 구간에서도 현재는 이렇게 조금 작은 진폭도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네. 위로 조금 뚫을 가능성이 있다. 떨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원인 자체는 경기 부양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시중에 돈이 쫙 풀리면서 달러 약세에 대한 그런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기금속을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실버 보면 실버 계속 올라간다 그랬죠. 맞습니다. 어제 빠졌지만 보시다시피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기금속 투자에서는 골드 매도 실버 매수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게 그래프에서 벌써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실버하고 플래티넘, 백금 어제는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나는데 그동안 상승했던 그 가격을 조정받는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저 밑에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 자, 결국 기금속 투자는 골드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실버나 백금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이어서 예. 구리, 비철금속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셰프님. 자, 네. 구리는 사실 어제도 단타 거래하셨죠, 구리로. 잠깐 들어왔는데 매도 네. 들어왔는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짧게 끊었어요. 아닌 것 같다. 37불 수익 냈네.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수익을 내고 나오셨네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닌 것 같을 때는 정말 짧은 수익이라도 욕심내지 말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구리 한번 일봉에서 보면 꼭지의 지금과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도 윗꼬리 아랫꼬리 달렸죠. 이거는 보통 꼭지에서 나타난 징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 올릴까 떨어질까 이렇게 서로 시장이 매수 세력하고 매도 세력이 서로 공방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현재는 조금 올랐습니다. 0.7%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 또다시 최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사실 네. 자, 이렇게 가면은 구리 가격의 최고점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지난번 그 과거의 그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은 그 앞전에 그 고점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4.6달러 선이 최고치였는데 지금 현재 4.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고점까지는 여유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무작정 지금 고점이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구리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아주 짧게만 거래를 하셔야 된다. 네. 언제 밀릴지 모르는 가격이지만 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경제 상황이고 또 네. 가격대도 그렇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매수 매도 양쪽으로 거래를 해도 되는데 짧게만 거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유가 상품은 관망을 하고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거다. 단기적으로는 얘기를 해주셨고 골드보다는 실버와 플래티늄을 매수 진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지만 짧게 거래를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실버 매수할 때
실버가 떨어질까봐 불안하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골드를 매도를 해놓으면 네. 불안하지가 않죠. 스프레드 거래를 그렇죠. 추천을 해주셨죠, 예. 계속해서. 그런데 길게 보면 그 흐름이 계속 맞게 이어지고 있어요. 1월부터 셰프님께서 계속 그랬죠. 네, 계속 그 이야기를 방송 중에 자, 해주셨는데 골드는 계속 떨어지고 실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그렇게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스프레드 거래를 넉넉한 자금이 있으시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10시 20분 지나고 있는데요. 생방송 중에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진입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품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농산물 흐름은 좀 안 살펴봤거든요, 셰프님. 자, 농산물 네. 보겠습니다. 자, 옥수수는 뭐 사실 그 일기라든가 이 파종 그리고 수확 이런 거에 당연히 농산물들이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며칠 전에는 그 하락했을 때 그 미국이 옥수수 재배 면적을 사상 최대 규모로 발표를 해가지고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다가 다시 올랐던 거는 브라질이 지금 2기 파종 시기인데 파종이 한 20%밖에 파종이 안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 가지고 한 절반 정도밖에 파종이 안 되는데 과거에는 50% 이상 이 시기면 씨를 다 뿌렸거든요. 네. 자, 그래서 원래 이러면은 옥수수 가격이 브라질에서 아무래도 생산량이 떨어지면 미국에서 생산량이 좀 올라가도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가격이 바로 급락하지는 않고 실금실금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급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브라질만 본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급등해도 시원찮은 그런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미국이 재배 면적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하락 압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날이 풀리고 미국 쪽에도 이제 봄이 오니까 남반구하고 그 북반구하고 이 기후가 좀 틀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북반구 쪽에서 그 재배하는 게 봄이 오면서 좀 원활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옥수수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자, 지금 아직까지는 그 농산물 가격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후로 크게 떨어지질 않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미리 딱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봉을 보면 양봉, 음봉, 양봉, 음봉 하루하루 번갈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네요. 자, 실제 그 차트만 보고 거래할 때 이렇게 차트가 나와버리면 갈피를 못 잡죠. 네.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아직은 완전히 그 하락적으로 꺾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분할로 한 2, 3일에 아주 작은 미니 그 상품이 있습니다. 자, 미니 상품으로 2, 3일에 한 계약씩 딱딱 들어가면 평균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할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두도 보면 대두도 떨어질 듯 말 듯 했는데 어제도 윗꼬리 달고 밀려가지고 오늘 좀 빠지겠다 싶었는데 네. 아직은 예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자, 농산물도 지금의 가격 흐름보다는 미국장이 개장하고 난 다음에 가격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11시 반에 미국장이 개장했을 때 그때 농산물 가격이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방향을 잡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다시 윗꼬리 달고 밀리면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이 정도로 선에서 마무리하면 조금 관망하고 고점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농산물 흐름도 좀 살펴봤는데요. 셰프님, 그래서 오늘 뭐 사야 돼요? 아직 네. 오일도 그렇고 지수도 네. 그렇고 사실 조금은 불안한 그런 움직임이죠. 나스닥을 아까는 보면은 올라갈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분봉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짧은 시간에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렇네요. 아직도 상당히 시장이 불안한 요소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네. 파월이 어제 초저금리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맨날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돈을 더 풀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상 유지만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환호할 수는 없다. 오늘 그 뉴스 그 뉴욕 시장 마감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뭐 시장이 그 파월로 인해 가지고 상승으로 돌린 것처럼 기사가 나왔지만 우리 시장을 봐서 알다시피 시장이 다시 상승 쪽으로 돌리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렇죠. 결론은 뭐냐? 관망해야 되는 구간이 도달해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농산물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지수도 반등할 만한데 반등을 못 하고 매수를 딱 들어갔는데 지금처럼 확 떨어져 버리면
이게 올라갈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네.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일봉을 보면요. 굉장히 크게 올라와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 양봉이 이렇게 아래 위 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 해가지고 이제는 상승이다 이렇게 안심 놓을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매수를 들어가기도 조금 어렵고 매도를 또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매도를 들어가기도 조금 애매한. 그래서 지수는 제가 볼 때는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아주 작은 마이크로 정도로 한 계약 입지라는 개념으로 네. 하나 더 던져보는 정도로 거래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거래하기는 조금 안 좋은 시기다. 그래서 관망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예, 오늘은 네, 보수적 관점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도 오늘은 그 원래 들어가 있던 옥수수 한 계약만 그대로 보유를 하고 신규로 진입을 안 하고 오늘 거래 낮에 잠깐 했는데 나스닥 한 100불만 수익 내고 그냥 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미국의 현지 소식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소식들만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owell signals Fed to keep buying bonds even as outlook improves.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계속해서 채권 매입을 유지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연준의 목표부터 보시면요.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가 지금 장기 목표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거와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완화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를 든 건데요. 또 여기 최근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시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물가도요.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Pfizer, Moderna, J&J pledge 240 million total COVID-19 vaccine doses by the end of March. 네, 3월 말까지 글로벌 백신 보급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2억 4천 회분이 제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화이자와 모더나가 합해서 2억 2천만 분이 예상이 되고요. 또 존슨앤존슨의 경우에는 2천만 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보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3월 말까지 글로벌 백신 보급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최근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존슨앤존슨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맞아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노란톡 챙겨주시고요. 하단의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을 선택해 주시고요.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저희 프로그램명을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메라 어플을 가져다 대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셰프님 노란톡방에 정말 수익 인증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 되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서 노란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어렵다 하시면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요. 링크가 갑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빛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박 셰프가 비법을 전수해 줍니다, 여러분. 시장이 처음에 불안할 때도 모두 시황을 찍어서 아침마다 올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국 시장에서 거래를 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선물 거래를 할 때도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셔도 교육 동영상부터 현재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인증까지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외 선물에서 투자의 신세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셰프님, 예. 방송 끝나고 오늘 노란톡방에서 이야기하신 게 예. 너튜브 방송 하시잖아요. 1시간 동안 단타 거래 보여주시면서 이제 거래하는 방법 예.
모두 교육해 주시는데 그렇죠. 거기서 또 주식 이야기 하신다고요. 네. 그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네. 지금 하락장에서 주식으로 수익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네. 아직 여러분들이 이게 손절을 잘 못하시고 네. 대부분 보면 들고 있는 종목은 다 수익 난 종목보다는 손해 난 종목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될지 들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담도 해드리고 주식 거래할 때 매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이 노란톡 방에서 어제였죠. 예. 어제도 하락세가 굉장히 깊었는데 예. 저희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을 예. 주셨어요. 자, 급등했던 종목 네. 오늘 급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또 반은 네, 청산했으니까. 매도 사인을 주셔서 다 예. 청산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뭐 반 청산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주식을 종목을 보는 눈도 오늘 좀 길러주시나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그렇죠. 짧은 시간이지만 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 분석하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리고 사실 그 봉 하나를 가지고 분석하는 네. 거는 이 선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네. 좀 훈련이 된 거죠. 그렇죠. 자, 매수했다가 어디서 팔아야 되냐? 그러면 그 자리도 금방 빨리 그 캐치를 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분봉을 가지고 1분봉을 보나 주식에서 1봉을 보나 분석하는 방법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계속해서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락장을 맞아서 어떤 종목을 발굴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처를 가지고 가야 할지도 박 셰프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해결책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 노란톡으로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셰프님, 예. 아까 손절을 좀 이야기해 주셨어요. 손절을 예. 잘 못해서 이제 좀 예. 손실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있는데 셰프님하고 예. 그거 있잖아요. 야채 장수가 돈 많이 버냐, 생선 장수가 퀴즈 돈 한번 많이 낼까요? 버냐. 네, 네. 자, 여러분, 제 지인 중에 야채 장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생선 장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실제입니다. 제가 꼭 굉장히 친한 분인데 네. 두 분 다 주식을 투자를 해요. 네. 투자를 하는데 야채 장수가 거래를 잘할까요? 생선 장수가 거래를 잘할까요? 퀴즈입니다. 조금 이따 발표를 하고. 네. 예. 그렇죠. 저는 조금 이따 알고 발표하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맞췄어요, 여러분. 저는 야채 장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조금 더 네. 발표한다 그랬는데. 제가 좀 발표해 버렸네요. 자, 네.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네. 생활하는데 습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생선을 팔다 보면은 아침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진열을 딱 해놓고 진열을 해놨는데 반밖에 못 팔았어. 그럼 나머지 고등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어. 냉동고에 다시 그렇죠. 얼려야 됩니다. 냉동 고등어를 자, 팔아야죠. 얼려놓고 다시 다음날 또 꺼내서 팔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생선 장수는 보통 그 버릴 게 별로 없어요. 물건은. 근데 야채 장수는 또 틀립니다. 그렇죠. 이거를 배추를 갖고 왔다, 파 한 단을 갖고 왔다, 양파, 감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열해놓고 이게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알아서 썩어요. 그렇죠. 썩으니까 어떻게 네. 됩니까?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네. 자, 무조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야채 장사는 습관적으로 손절을 잘합니다. 주식 거래할 때 손절 칼입니다. 에이씨 버려 이렇게 버리는데 네. 생선 장수는 에이씨 얼려. 냉장고 네.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습관이 완전히 어. 100% 틀린 거죠. 실제로 생선 장사 하시는 분은 제 후배인데 혜연아 보고 있냐? 예. TMI 하고 계시네요. 예.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잘해야지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그분은 말이잖아요. 절대로 손절 안 합니다. 저도 손절 잘 안 해요, 예, 셰프님. 생선 장수 근데 스타일인 거죠.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절 라인을 여러분들이 잡는 게. 야채 장수 스타일이냐 생선 장수 스타일이냐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네.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 장수는 주식해서 돈 번 게 하나도 없고 맨날 손해만 봐요. 근데 야채 장수 하신 분은 네.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저희 생선 장사여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손절하는 그 라인을 좀 잡아주시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야채 장수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 노란톡 방에 오셔서 끝나고 나서 너튜브 강의 좀 들으면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셰프님? 자, 뭐 손절을 잘한다고 또 사실은 그 돈을 맨날 손해 보고 팔아야 되니까 네. 손해 안 보고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그죠? 방법 오늘 예. 해외 선물로 알려주실 건가요? 예, 아니 주식으로 일단 네. 오늘은 조금 주식이나 선물이나 기술적 분석하는 차트 분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괜찮은 종목을 알려드릴 때도 찾을 때는 차트만 보고 쭉 돌려가면서 네. 보고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떤지 정보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저 3일 정도 전에 대박 종목 주셨는데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대박 종목 또 언제 주실 거예요, 셰프님? 그건 봐서 예. 저랑 약속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자, 하고. 한 종목만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만. 언제요? 오늘. 오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몇 시에 발표되나요? 저도 좀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방송 끝나고 바로 알려드리죠. 방송 끝나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 셰프가 하락장에서도 수익 종목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준다고 하는데요. 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저희 노란톡 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서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지금 제 사진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그쪽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갑니다, 여러분. 그쪽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있는 방으로 오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식 종목에 대한 대박 종목도 주신다고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아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놓치지 말고 서둘러서 방송 지금 저희 15분가량 남았는데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미국 현재 소식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재은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Bitcoin bubble could be popping. It's a headwind for some high-flying stocks. 네, 가상자산이 곧 버블이 터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확실히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가상자산 관련주의 경우에는요. 금리와 채권 수익률을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압박이 두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옐런의 발언도 최근에 이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lackRock bond expert explains where not to put your money right now. 네, 블랙락의 한 전문가가 발언을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실질 금리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오히려 물가 대비는 마이너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또 최근에 주목해 보셔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순환주 그리고 신흥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시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하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단에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오픈 채팅 선택 후에 저희 프로그램명인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셰프님 방금 들으셨듯이요. 대박 종목 노란톡에서만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도 빨간 수익의 맛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셰프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셰프님, 예. 계속해서 금리 상승이 좀 무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 채권으로 좀 금리 상황들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떨까요? 중요하죠. 네. 자, 어제 그 파월 발언 때문에 사실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할 거다라고 했으면 네, 채권 가격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죠? 네. 자, 왜냐? 금리하고 채권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30년물 채권을 보면 자, 어떻습니까? 오늘도 급락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봉에 보면 네. 계속 음봉이에요. 제가 1월 달에 이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채권을 장기로 매도하면 수익이 아주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계속 빠지고 있죠. 그죠? 심하게 빠졌네요. 심하게 빠지고 네.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시장 금리 상황이 파월 발언에도 불구하고 안정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네. 지금 시장의 불안 요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함부로 현재 나스닥을 오늘 반등 포인트라 해서 매수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렇군요. 장기물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동안은 2년물 채권은 가격이 안 떨어졌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은 2년물 채권 가격도 툭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네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 와 이제는 반등이다라고 환호를 지르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는 아무래도 셰프님 해외 선물이 제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하락장이 오더라도 저희는 예. 계속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혜린인데 셰프님 말만 듣고 제 투자 금액의 20% 정도가 지금 해외 선물로 수익이 난 상태예요. 예. 한 그러다 달도 안 보니- 됐는데요. 그렇죠. 한 달도 아유. 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투자 시작한 지. 그래서 제가 이제는 주식이 조금 재미가 없어지려고 그래요, 셰프님. 그래요? 네. 예. 어제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일봉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분봉도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면서 움직이더라고요. 주식이요? 아니요. 해외 선물이요. 해외 나스닥을 선물이요? 제가 어제 예. 좀 봤거든요, 저녁에. 밤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주식장 하락을 어떻게 견디나 이런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팔아야죠. 팔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파는 방법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요. 이제 해외 선물 처음 하시는 분들부터 지금 내가 나름 고수다 이렇게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까지 저희 노란톡방에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요. 질문들이 굉장히 우르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질문 좀 방송 중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질문 셰프님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톡톡톡님의 질문부터 해결을 해드릴게요. 해선도 주식할 때처럼 추매하면 추가 매수죠. 평단으로 정산되는 줄 알았는데 정산 방법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요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죠. 자, 그 해외 선물은 세 계약을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900원, 1,000원, 1,100원 하면 평균이 얼마죠? 1,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자, 평균 단가가 1,000원이 되는데 한 개씩 나눠서 팔았다. 그러면 세 계약을 포지션을 900원짜리, 1,000원짜리, 1,100원짜리 한 개씩 매수를 했는데 순서대로 900원일 때 매수하고 1,000원일 때 매수하고 1,100원일 때 매수를 했으면 팔 때도 순서가 똑같습니다. 900원짜리가 먼저 매도가 되고 그다음에 1,000원짜리가 매도가 되고 1,100원짜리가 매도가 됩니다. 자, 오. 그래서 평균 가격으로 남은 한 계약이 남았을 때 평균 가격 1,000원이라고 찍히질 않고 진입 가격이 1,100원으로 찍히는 거죠. 마지막에 1,100원짜리를 매수를 했으니까. 네. 예, 선입 선출 방식입니다. 먼저 네.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청산할 때는 현재 그 여러 계약을 분할해서 들어갔을 때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보통 이제 물타기 하다 보면은 나중에 들어간 가격이 제일 좋은 가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걸 먼저 아무래도. 청산한 거는 손해고 지금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수익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를 보고 계산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평균 단가로 계산을 하면 어차피 마지막에는 똑같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입 선출 방식이어서 우리 톡톡톡님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해결해 봤고요. 다음 질문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처럼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양방향으로 진입하는 거죠. 매수와 매도로 진입 후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 손절 시점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많은 분들이 예. 빠르게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손절 라인을 조금 지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잘 모르면 네. 그냥 확률적인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네. 보통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항대를 넘어섰다, 지지 라인을 아래쪽으로 뚫었다 이런 기준을 두고 거래를 당연히 하겠죠. 그렇겠죠. 자, 그렇게 분석을 하시고요. 좀 빠르게 거래할 때는 이 클릭 주문이라고 있습니다. 네. 클릭 주문이라고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그 클릭 주문을 사용을 하면은 아래 위 매수 매도 가격을 미리 정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매수할 때도 자 보시면 클릭에다 주문하면 여기서 체결이 되면 여기 그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서 위아래로 익절과 손절이 잡힙니다. 자, 모의 거래는 없어요. 실거래에만 있는 주문이고 클릭 주문을 이용을 하시면 큰 고민 없이 손절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클릭 주문이 지금 보니까 예. 호가창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걸 늘릴 수도 있나요, 이거는 셰프님? 화면이 작아서 그렇고요. 네. 노트북이 아. 뭐 한 1m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위아래로. 그게 아니라요. 틱수를 좀 늘려서 손실을 좀 그러니까. 네.
자,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좀 위로 알려주세요. 올리면 되죠. 위아래로. 자, 이렇게 움직여서 위아래로 올리면 됩니다. 틱스로 그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지금 노트북이라 가지고 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 눌러야 되는데 음. 저는 집에서 네. 한 55인치 TV 옛날에 쓰던 거를 모니터로 쓰고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화면이 이만하겠죠. 네.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보고 위아래 이게 크게 널찍널찍하게 위아래. 그렇죠. 네, 위아래 예. 이렇게 보고 하시는군요. 그렇게 네. 손절익절을 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처음처럼님의 궁금증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해킬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예. HTS에서 관심 종목 그룹명 바꾸기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되죠? 돼요? 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룹명이요? 네네. 저는 안 그룹명- 됐던 것 같거든요. 그룹명은 차트 한번 명은 보면서 차트에서요? 네. 그 차트에 관심 종목 설정을 하면은 1, 2, 3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거 이름을 좀 바꾸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룹명을 바꾸고 싶다고요? 네. 그거는 저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어. 원래 주식에서는 그 네. 그룹명을 제가 바꿔봤는데 네. 요거는 관심 종목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원래 이 관심 종목은 그 해외 선물 종합창에 있는 거나 차트에 있는 거나 사실 똑같죠. 네. 그래서 이 관심 종목 한 군데서 저도 이게 관심 종목 창을 지금 띄워놨잖아요. 그죠? 자, 설정 한번 눌러볼게요. 자, 바꾸는 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을 그렇죠. 바꾸는 거는. 맞죠. 1, 2, 3, 4, 5, 6, 7, 8, 9, 10개가 있는데 제가 맞았어요, 셰프님. 저도 바꿔본 적이 없으니까 네. 바꿔지지 않겠죠. 당황하셨죠?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전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바꿔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해킬님. 주식은 네. 그 관심 종목 그룹 이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까지 이어가 볼게요. 예. 조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듀얼 모니터를 쓰는데요. 차트를 분할로 띄워서 하나로 보고 다른 모니터에 빠른 호가창만 분리해서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있죠. 자, 네. 요거를 모니터가 한 개니까 그렇죠.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좀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돼가지고 빠른 호가창을 지금 띄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바깥으로 빼고 싶다. 여기 듀얼 모니터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일반 화면, 독립 화면이라는 문짝 모양으로 나가기 문 여는 듯한 아이콘 표시가 있어요. 네. 요걸 누르면 독립 화면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나왔죠, 그죠? 네. 밖으로 외출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빼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다른 모니터로 이제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저 예, 예. 부분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네. 안으로 HTS 안으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 독립 화면을 다시 눌러주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간편한데 간편하죠. 몰랐으면은 계속 모를 것 같은 모르면 그런 부분이네요. 또 네. 방법이 있어요. 이 HTS를 네. 듀얼 모니터로 끝까지 쭉 펼쳐주면 돼요. 예, HTS를 듀얼 모니터이기 때문에 옆에 화면까지 넘어가거든요. 아하. 예. 네. 방법을 두 가지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조아님의 질문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물은요, 하락장이 오더라도 수익을 낼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는 해외 선물로 관심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에서는요, 지금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정보들, 그리고 박 셰프와 제가 처음부터 HTS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고 실제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의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다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노란톡 방에 오시면 해외 선물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그쪽 통해서 들어오시면 하락장에서도 나는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외 선물을 공부해 보시고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50분 시간 굉장히 짧게 흘러갔습니다. 해외 선물 어렵지만도 않으셨죠?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다양한 정보 드릴 테니까요. 얼른 오셔서 저희와 함께 즐거운 투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10시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